네, 돈이 되는 뉴스 시작합니다. MTN 차영주 전문위원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벽에 막힌 코스피라는 헤드라인 눈에 띕니다. 곧 뚫는다, 어렵다, 팽팽합니다. 근데 늘 그랬던 것 같아요. 늘 양방에 대한 의견은 있는데 이번에 어떨지 궁금합니다. 요 근처가 가면 기술적으로 저항대라고 하잖아요. 이제 그 근처에 지금 맞닿아 있습니다. 다음 보시죠. 우리 시간으로는 내일 밤 10시 넘어서 아마 미국의 CPI가 공개될 텐데 그게 이제 분수령이라는 이야기는 많습니다. 우리나라로 주목을 하면 그 환율이죠. 약달러 이어지면서 상승세 지속할 것이다. 이쪽이 이제 상방에 대한 의견이고 지금 단계가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일단 밸류에이션 부담이 커졌다. 여기 이제 어렵다라는 측면입니다. 어떻게 분석하세요? 이 앞장을 좀 보여주시면 우리가 왜냐하면 지금 있는 상황들은 펀드멘탈과 기술적 분석과 수급 이렇게 다 봐야 될 것 같아요. 자, 일단 상단이 2,500으로 러프하게 보겠습니다. 이제 뭐 2,500이 일단 러프하게 보고 일단 하단이 한 2,400선 정도 된다라고 봐야 되겠죠. 지금 현재 오늘 봤을 때 2,400 지금 이제 80인가 2,400 지금 40까지 떨어진 거니까 이게 이제 전일 종가. 전일자니까 지금 40까지 떨어졌는데 여기 지금 박스권이잖아요. 박스권. 지금 이제 1월 말부터 형성된 좁은 박스권 상태에서 지금 일단은 많은 분들이 이제 고민하고 있던 것들이 이것을 뚫고, 그러니까 2,500을 뚫는다와 2,400을 깨고 내려간다. 이게 지금 이제 극명하게 갈리는 겁니다. 자, 뚫고 갈 수 있는 논리를 한번 좀 보죠. 뚫고 갈 수 있는 논리를 보게 된다라면 일단 미국의 CPI가 좀 잘 나오면서 우리가 이제 환율이 추가적인 하락이 가능하면 이게 좀 뚫고 올라갈 수 있다는 거죠. 더군다나 지금 외국인들 오늘 조금 이제 뒤에 봐야 되겠습니다. 지속적으로 삼성전자랑 SK하이닉스에 대한 러브콜이 좀 있었고, 그 다음에 또 하나 가장 중요한 게 이제 힘이죠. 고객위탁금이 지금 47조까지 늘었어요. 그러니까 44조 바닥을 찍고 고객위탁금도 올해 들어서 바닥 44조가 확연히 보여요. 잠깐 50조 올라왔다 하더라도 왔다 갔다 하지만 이제 47조를 뚫어줬기 때문에 되는 거죠. 또 한 가지 47조의 근거는 뭐냐면 현재 은행에서 한국은행에서 나온 그 자료를 최근에 나온 자료를 보면 1월 달에 약 50조가 빠져나왔어요. 예금에서. 근데 자산운용사로 45조가 들어갔어요. 그렇다면 일단 지금 은행에서 빠져나와서 이쪽으로 올 수 있기 때문에 상방에 대한 논리가 지금 되는 거예요. 자, 근데 한쪽으로 좀 깨고 내려간다라고 이제 볼 수도 있는 거죠. 또 한 가지 보면 지금 뚜렷한 외국인들의 삼성전자 러브콜을 제외하고는 뚜렷한 지금 그 모멘텀이 없어요. 일단 삼성전자를 외국인들이 안 사준다라면 지수를 끌어올릴 수 있는 어떤 힘이 없어요. 심지어 오늘 대우조선해양이 올라가지만 조선주식 다 따라가지 못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시장에 있어서 힘이 좀 약하다. 그렇게 이제 또 한 가지 이제 논리고요. 또 하나는 이제 밸류입니다. 지금 이제 원액국에서 1월 중순쯤에 제가 당장에서 다뤘던 걸로 알고 있는데 그때 당시에 우리 밸류가 한 12배, 13배 정도인데 지금 이제 그 얘기가 또 나오는 거예요. 지금 이 정도 된다라면 좀 부담이 된다라는 것들. 밸류가 과연 이 정도 상태에서 과거 우리가 역사적으로 봤을 때 13배 정도에서는 항상 꺾였기 때문에 우리가 여러분들 3,300선에서 꺾였다라고 봤는데 그때 당시에 밸류가 13배, 14배였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밸류를 보면 좀 비싸다.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은 충돌이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것은 우리가 지금 예측할 수 있지만 저는 차트가 나름대로 이 시장 상황을 설명한다라고 특히 이제 이럴 때 어떤 기준점이 없을 때는 차트를 좀 중요시하는 입장인데 2,500을 뚫어주면 제가 말씀드린 첫 번째에 대한 논리들이 확 달라붙어서 얘기들이 나올 거고요. 만약에 오늘 내일 2,400을 그러니까 오늘은 아니지만 내일 모레 2,400을 깨고 내려가면 그때부터는 상대적인 힘이 그러니까 지금은 오히려 올라간다는 것보다 하락한 일이 한 7대3 정도 되는 것 같아요. 5대5는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또 그 논리로 또 확 얘기가 나올 것 같아요. 또 한 가지 마지막으로 제가 기억나는 게 2,500을 뚫어주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 더 가죠. 더 갈 수 있는 힘이 두 가지. 하나는 절대치는 2,500을 뚫어줬기 때문에 이제 주시장이 된다라는 것에 대해 힘을 주는 거고요. 모든 공매도가 쇼크버닝 들어옵니다. 네, 그러면은 굉장히 가파르게 뛸 가능성이 가파른데 있죠. 아쉽게도 지금 글로벌 메이저들이 얘기하는 게 2,800선이기 때문에 그럼 대략 한 12% 정도, 15% 정도? 2,800 다음 타깃이요? 네, 2,800이라고 보면. 그러니까 그럼 2,500 뚫으면 바로 2,800까지. 그렇지는 않죠. 2,600, 2,700을 가야 되지만 글로벌 메이저들이 얘기하는 올해 우리 국내 시장의 목표치가 2,800이면 1년으로 상승 여력은 불과 15%밖에 남지 않았다. 이것도 한 가지 참조하셔야 될 걸로 보여집니다. 사실은 이제 지수가 15% 상승이라 그러면 다른 종목들로 봤을 때는 훨씬 더 좋은 수익을 가져갈 수 있는 그래야 되는데 여지가 있는데. 지금 이제 1월 달 것만 놓고 보면 삼성전자, 은행주를 제외하고는 여타 그렇게 지수 올라올 동안
다른 것들이 수익을 내기가 물론 이제 코스닥에서 개별 종목들 말고는 그렇게 수익을 못 냈다라는 것도 지금 우리 시장이 갖고 있는 어떻게 보면 약간의 그 약한 체력의 모습이 아니겠는가 싶기도 합니다. 자, 그러면 지금은 하방 리스크가 조금 더 우세하기 때문에 그거를 이제 관리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주셨는데 투자의 관점에서는 지금은 CPI까지 지켜보자라는 말씀이실까요? 아니면 그게 아니라 외국인의 그 베팅 규모를 그냥 따로 봐야 된다는 저는 말씀이실까요? CPI는 그렇게 그다지 중요하진 않다라고 봐요. 어차피 예. 지금 CPI가 나온다. 아무리 CPI가 낮게 나와도 예. 지금 이제 아직까지는 그 하나만 갖고 연준이 지금 현재 지금 4.75니까 네. 5%대까지는 이제 한 번은 더 하겠죠. 무조건 더 하겠죠. 한 번 더 하느냐 마느냐 정도고 거기서 나오는 그 현재 높은 그 금리 고온 금리가 유지되는 거는 변함이 없어요. 네. 이게 지금 아무리 극단적으로 낮게 나온다 해서 금리를 내리거나 피봇이 나올 가능성은 없기 때문에 그거보다는 저는 지금 우리 국내 증시는 뉴욕 증시는 모르겠습니다만 국내 증시는 수급에 달려 있다.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그 키는 외국인이 쥐고 있기 때문에 이 환율과 외국인의 그렇죠. 방향을 계속 좀 체크를 해봐야겠습니다. 다음 열어볼까요? 다음 기사 보시면 요게 뜨겁게 화두가 되고 있습니다. 지난주 금요일부터 전해진 소식인데 보툴리늄 톡신 제제라고 이제 보톡스라고 아마 알고 계시는 원래는 의학용인데 지금 미용 의료 쪽으로 더 많이 알고 계시는 균주 논란. 메디톡스가 이제 국내에서 1승을 거뒀다는 그렇죠. 소식입니다. 이게 이제 금요일에 전해진 소식이고 서울지방법원에서 메디톡스 승소 판결을 하면서 이제 대웅제약이 진 거죠. 메디톡스도 오리지널 그 균주를 가지고 와서 하는데 여기는 이제 명시가 돼 있고 대웅제약은 요거 가져다가 썼다. 이제 메디톡스의 주장입니다. 근데 여기가 지금 일단 1승을 한 상황이고요. 대웅제약은 다시 항소를 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다음 보시죠. 네, 소송 결과 나오고 그 메디톡스에 대해서 노무라증권 바로 목표가 상향 조정을 하더라고요. 원래 노무라증권은 메디톡스를 보수적으로 봤던 기관인데 이렇게 긍정 평가가 나오고 있고 그리고 이거는 이제 지난주 금요일에 주가 반응이었습니다. 당연히 이제 승소했기 때문에 여기는 상한가 직행을 했고 졌기 때문에 떨어졌는데 이 출처가 명확하다고 해서 제테마가 같이 오르더라고요. 출처가 이제 불분명한 쪽이 하락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다음 보시죠. 톡신 수출 데이터 봤더니 좋더라고요. 이게 작년 월간 단위고 이번 2월 쪽은 1일에서 10일, 그러니까 10일 잠정 데이터인데 요거 보시면 작년 2월 데이터 벌써 10일 만에 넘겨섰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리오프닝이기 때문에 미용 의료에 대한 그 수요가 늘어날 가능성에도 또 긍정 평가가 나오고 이번에는 미국 쪽에 많이 그 수출이 잡혔는데 중국 쪽이 늘어날 거란 뭐 기대감 이야기는 됩니다. 이거 어떻게 평가하세요? 첫 번째 장을 좀 보여주시면 굉장히 이제 우리가 지금 현재로서는 1심이기 때문에 예. 바로 이제 대웅제약도 항소를 하겠다라고 해서 결국은 대법원 판례까지 가야 되겠죠. 지금 예. 현재 1심에서는 메디톡스가 균주를 훔쳐갔다라고 이제 얘기를 한 거고 또 한 가지 여러분들 보면 작년에 미국에서 이제 그러니까 처음에 먼저 메디톡스가 대웅제약에 이제 소송을 거니까 대웅제약이 우리는 기술을 안 가져갔다라고 해서 예. 기술 침해에 대해서는 미국 법원에서는 기술 침해가 없었다라고 판결이 났었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대웅제약은 이게 좀 당혹스럽다라고 표현을 하는 거죠. 대웅제약이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지금 대웅제약이 하는 게 나보타라는 이제 상품명이 하는데 대웅제약이 2022년 지금 이제 예상 실적으로 보면 대략 한 1조 2천억 정도 총 매출이 일어납니다. 총 매출 1조 2천억 중에 나보타 매출이 1,400억이었어요. 그러니까 약 한 10분의 1 정도? 요 다음 화면 보여주시겠어요? 그 부분이 있어요. 이제 오늘 아침에 당장사 브리핑 내용인데 나보타 매출 추이 보시면 네. 내수는 거의 이제 미동이 없는데 이 수출 데이터가 확 올라가면서 비중이 많이 늘었죠. 그러니까 근데 전체 이제 대웅제약 중에 나보타 매출은 10분의 1인데 예. 2022년 대웅제약의 총 영업이익은 약 1,000억으로 예상을 합니다. 근데 나보타에서 창출해낸 이익이 700억이에요. 예. 자, 매출에서 10분의 1밖에 안 되는 나보타가 전체 영업이익의 3분의 2를 차지했어요. 그러면 대웅제약 입장에서는 이걸 뺏기게 되면 어떻게 되죠? 매출과 상관없이 영업이익은 박살나버리는 거죠. 그러면 러프하게 봤을 때 1조 매출에 영업이익 300억짜리 회사로 전락해버리는 겁니다. 굉장히 지금 이 대웅제약 입장에서는 사활을 걸 수밖에 없는 이게 지금 1심이고 더군다나 기술 훔쳐갔냐 아니라
대웅제약 입장에서 재무제표를 보게 된다라면 나보타가 뺏기게 되면 대웅제약은 존립 위기까지도 갈 수 있는 그러니까 매출 비중은 작지만 영업이익이 없어져 버리기 때문에 예. 굉장히 중요한 위치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그렇지만 이제 대웅제약의 지금 행보는 현재 지금 이 판결문을 수령해오면 인정한다라는 거거든요. 일단 판결문을 수령한다라는 겁니다. 수령하듯이 지금 이제 재판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지금 이제 메디톡스 입장에서는 일단 어쨌든 1심에서 이겼기 때문에 대웅제약이 나보타를 생산하지 못하도록 지금 이제 돼 있는 건데 대웅제약은 판결은 인정한다. 일단 1심은 인정하지만 생산에 대해서는 우리가 중지 철회 신청을 하겠다. 그건 일단 재판 진행 과정이기 때문에 법원에서 충분히 내릴 수 있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일단 생산을 하겠다. 또 한 가지 변수가 뭐냐면 대웅제약이 미국 시장에 직접 판매를 하는 게 아니라 미국 업체가 하나 있어요. 미국. 에볼루스가 있고요. 예. 에볼루스의 제품을 공급하기로 하면 에볼루스가 쫙 미국 내 물건을 파는데 이거는 메디톡스가 이미 협의된 사항이에요. 예. 따라서 대웅제약 입장에서는 일단 시간을 좀 벌자. 일단은 1심에서 진 거는 그거 갖고 더 왈가불가 할 건 없고 해봤자 소용도 없는 거니까 빨리 인정한 대신 최종 판결 때까지는 우리는 생산하겠다. 그래서 에볼루스에게 제품을 넘겨서 현재 매출과 이걸 끌고 가겠다라는 거고. 여기 나와 있어요. 그 에볼루스 주가 타격은 사실 그래서 별로 없었거든요. 별로 없었어요. 여기 성명 보면 나보타 해외 수출 영향이 없다. 이제 에볼루스 측의 해명이고 요 수출 비중이 많기 때문에 이거 에볼루스가 대부분 이제 커버할 수 있는 있다. 부분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있어요. 지금 여러분들이 읽어내셔야 하는 것은 뭐냐면 일단 당장 대웅제약의 타격은 없어요. 당장 대웅제약의 타격은 없고요. 그 제품을 생산해서 에볼루스로 보내는 거기 때문에 예. 대신 이제 2심, 3심까지 가야 되겠죠. 그래서 만약에 3심이 똑같은 결과가 나온다라면 대웅제약은 이제 막대하게 회사 존립 위기까지 갈 수 있는 거고요. 그렇지 않다라고 본다라면 지금 메디톡스가 올라가고 대웅제약이 빠진 것에 대해서는 저는 반대로 보셔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잠깐만요. 그럼 투자의 관점에서는 투자의 관점에서는 이제 베팅이죠. 어쨌든 최종적으로 대법원 판결이 누가 이길지 모르지만 예. 만약에 지금 이제 시간을 엄청나게 좀 가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대웅제약의 재무제표 변화가 없다라면 네. 지금 주가 하락을 어떻게 받아들여야죠? 오히려 전 매수 기회로 봐야 되고 주가 메디톡스에 하락 대해서는 강하다. 네. 메디톡스에 대해서는 지금 갑자기 여기에 대해서 얻는 수혜가 없어요. 왜냐하면 대웅제약이 물건을 안 팔아야 그만큼 메디톡스가 파는 건데 현재 대웅제약은 물건을 팔고 있는 거거든요. 이 파는 거에 아무런 지장이 없으면 메디톡스가 약간의 흥분 상태죠. 그렇군요.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근데 이제 나중에 결국 이제 이걸 길게 끌고 가가지고 만약에 지금 같은 동일한 결과가 나타난다면 주가 움직임이 이래야 되죠. 하지만 현재 시점에서 놓고 본다면 주가 움직임은 단기적으로 너무 극명하게 갈렸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자, 정리하겠습니다. 메디톡스의 주가는 과하게 흥분했고 대웅제약은 과하게 위축된 거죠. 위축됐다. 네. 그렇기 때문에 투자의 관점에서는 오히려 대웅제약 네. 예, 이건 접근 이제 의견. 굳이 이거 들어가서 트레이딩 하시겠다라면 저는 대웅제약 좀 단기 나쁘지 트레이딩. 않다고 봅니다. 예. 자, 그럼 범위를 확장해서 어쨌든 이제 톡신 쪽에 수출 데이터가 긍정적이기 때문에 톡신 쪽 전체 의견은 어떠신지? 그거는 좀 밝다라고 보는 거죠. 우리가 이제 나보타 같은 경우 영업이익률이 50%예요. 나보타만 놓고 보면. 그렇죠. 1,400억 매출에 700억 영업이익이니까. 메디톡스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네. 이쪽이 굉장히 영업이익률이 높아요. 여러분들 보톡스 맞아보신 분들 계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조그만 주사기에 소량을 놓잖아요. 그게 이제 만드는데 보면 제가 그 옛날에 공부할 때 보면 메디톡스 같은 경우 얘기하신 것처럼 원래 이게 독극물이기 때문에 네. 이게 독극물이 이제 진짜 우리가 피 한 방울 떨어지면 이 독극물 자체가 엄청나게 인명을 살상할 수 있을 정도인데 이걸 희석하는 거예요. 예. 쉽게 얘기하면 희석하는 건데 이 한 방울을 희석하려면 얼마큼 많은 양이 나오겠습니까? 그러니까 영업이익이 높은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일종의 약간 물장사 거의 그런 개념이에요. 근데 예. 이게 지금 많은 이제 우리가 그 소득 수지 이게 경제가 이제 침체라는 거 말고 소득 수지 늘어나다 보니까 예. 특히 이제 원래는 남미 쪽에 있다가 이제 미국 쪽에 있었고 중국 동남아로 하는 거고 여담입니다만 제 대학 동기들 모이면 피부 미용 얘기 많이 해요. 그렇군요. 남자들도 이제 그런 얘기를 많이 하고 보톡스 맞은 친구들도 그거는 이제는 뉴스거리도 아니고요. 친구들 사이에 그럴 정도로 이게 예. 범용화되면서 매출이 늘어나고 있다라는 것도 하나의 투자 아이디어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그렇군요. 탑은 어떤 걸로 보세요? 아무래도 저는 지금 상태에서는 트레이딩은 대웅제약이 될 수 예. 있고요. 나머지는 원래 메디톡스인데 메디톡스가 원래 탑인데 지금 주가가 좀 너무 높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군요. 지금 현재로서는 저렇게까지 이 모든 게 끝난 게 아닌 상태에서 끝난 주가 움직임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조금 일단은 지금 보수적으로. 이쪽을 보려고 하면 예. 메디톡스 보고 휴젤은 어떻게 보면 각양각색 다 있죠. 휴젤은 필러, 힐러, 톡신 다 갖고 있기 때문에 예. 오히려 매력적으로 본다면 휴젤이 나을 수도 있죠. 휴젤. 예.
제테마는 안 보세요? 제테마는 제가 솔직히 좀 기업 내용을 잘 몰라서 그쪽은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팔방미연은 휴젤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예, 탑은 휴젤, 트레이딩은 대웅제약 기억해 보겠습니다. 다음 열 볼까요? 자, 이 농슬라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지금 이제 실적 시즌이 거의 마무리가 되는 그렇죠. 국면인데 어느 실적주에 주목을 해야 할까 고민 많으실 것 같습니다. 농슬라 봐도 되는 건지 한번 여쭤볼게요. 북미 휩쓴 K농기계 대동 TYM 실적도 신기록 달성 중입니다. 다음 보시죠. 매출이 정말 높았네요. 해외 수출 등대 달러 가치 상승 쌍끌이, 예. 뭐 환율에 대한 이익도 지금 챙기고 있고 지금 3분기 이익만 봐도 1년치 넘어섰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거 어떻게 분석하시는지요? 이게 농기계라는 거 모든 산업이 처음에 초기에 일단은 네. 뭐 그 시장을 장악하는 데 있어서 예를 들어서 그 시장에 100대의 농기계가 필요하다라고 하면 처음에 한두 대가 갔을 때는 별로 이렇게 눈에 안 띄죠. 예. 근데 그게 만약에 10대, 20대 가면 쟤도 쓰네, 나도 쓰네, 그리고 AS만이 갖춰지면서 어떻게 보면 규모의 경제를 달성할 수 있어요. 이게 굉장히 무서운 효과다라는 거죠. 저는 이 두 종목이 거기에 지금 도달하는 초입이다라고 봅니다. 일단 예. 미국이라는 곳이 뭐 글로벌 그 농기계들이 다 있고 저도 이제 가끔 뭐 그냥 멍 때리는 용으로 영상 보면 네. 정말 옥수수밭 수수하는데 수많은 기계들이 달려들어서 1시간 만에 그걸 다 처리해버리고 공장까지 다 이송. 그러니까 영토가 넓으니까. 넓으니까 그 예. 큰 기계들이 그냥 쭉 뭐 한 3, 40km 달리면서 바로 해가지고 바로 공장까지 가는 계속 차들은 움직이고 있고 그렇게 이제 하는 게 이제 들어간 거죠. 거기에 이제 들어간 거죠. 물론 이제 소형도 있긴 합니다만 예. 이 부분에 있어서 저는 굉장히 관심 있게 볼 거고요. 특히 저는 이쪽 두 회사, 특히 이제 TIM 같은 경우 자율주행 농기계를 하겠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근데 저는 이 부분은 굉장히 빠를 수 있다라고 봐요. 우리 일반 자동차보다는 우리 일반 자동차 같은 경우 그 따져야 되는 요구 조건이 너무 많잖아요. 예, 뭐 이렇게 튀어나오는 거 갑자기 오는 사고도 대비해야 되죠. 여러 가지 돼야 되는 뭐 이런 방해물도 것들인데 오히려 이제 되고. 한정된 공간에서 한정된 작업을 하는 것들은 오히려 자율주행을 하기가 쉽죠. 그리고 지금 아마 예. 우리나라도 지금 하고 있나요? 하고 있지만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보다는 이제 미국에서 자율주행을 하려고 그러는데 우리는 땅이 좁기 때문에 예. 조금 이런 것들에 대한 활용도는 아무래도 거기서 데이터를 축적해서 갖고 들어오겠죠.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쪽에 대한 성장성 어떻게 보면 우리가 농기계 별거 아니다라고 볼 수 있지만 나름대로 다 일조 클럽에 좀 들어간 거 아니에요? 둘 다 이제 그러니까요. 앞에 대농은 조금 주목하지만 둘 다 거의 일조 클럽에 근접할 정도의 매출이기 때문에 예. 이게 정말 드라마틱하게 우리가 막 조선들 꽝꽝꽝 뭐 여기 대농은 이제 일조 일조 들어갔고 TIM도 거의 일조에 들어가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조선주 막 이렇게 막 수주 장고 갖고 막 이렇게 한 거에 비해서는 소리 소문 없이 강한 두 종목이다. 4분기 더하면 아마 넘어설 수도 넘어섰겠죠. 있겠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농기계에 대해서는 굉장히 좀 귀추가 주목이 된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예. 저도 옛날 사람이다 보니까 옛날에 이제 전 시골에서 안 살아봤지만 이제 시골 가거나 이제 농활 가면 옛날에 경운기 생각하고 이 정도만 생각했지만 최근에 이제 저도 이렇게 가끔 교회로 나가 보면 각 마을도 그 이제 농기계를 개별 구매하기는 지금 어렵잖아요. 그래서 그 지역 농협 단위로 농기계를 구매해서 창고에 보관해요. 그래서 임대 사업을 해요.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어서 그 뭐를 심는 거라든지 추수하는 것들에 대해서 지역 단위로 그걸 해가지고 그런 거죠. 그 지역 농협에서 그걸 해서 임대 사업을 하면서 서로 간에 이익을 창출하고 관리해주고 예.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매출이 꾸준하기 때문에 저는 이 농슬라에 대해서는 특히 조금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한 장기 투자하기에 적합한 업종이 아니겠나 싶습니다. 둘 중에 어떤 걸 주목하시는지. TYM. 그리고 TYM도 있지만 그 농슬라의 대표 기업은 미국의 디어앤 컴퍼니잖아요. 혹시 직접 투자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뭐 그것도 저는 이제 서학 쪽은 이렇게 잘 모르긴 합니다만, 예. 뭐 서학 쪽 보시면 이제 그렇게 하겠지만 TIM도 미국과 관련돼 있기 때문에 제가 TIM을 찍은 이거는 화면을 보시면 영업이익률의 차이예요. 영업이익률의 차이예요. 여기가 더 매출은 그렇죠. 높은데 영업이익이 작죠. 이익은 여기가 거의 더 훨씬 높네요. 높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우리가 매출을 볼 거냐 이익으로 볼 거냐인데 저는 이익으로 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TIM이 훨씬 더 영업이익이 높기 때문에 미국에 나가 있나요? 둘 다 미국에 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 그 부분을 저는 중점 똑같은 성적표면 여러분들 이걸 보지 마시고 매출을 보지 마시고요. 매출의 겉모습은 좋지만 이거는 겉모습이 멋있는 남자고요. 이거는 속이 깊은 남자입니다. 그래서 속이 깊은 남자는 대농보다는 TIM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내실 있는 기업이 무엇인가의 관점에서 TYM
주셨습니다. 이게 삶의 지혜도 하나 좀 건져가네요. 내실 있는 남자. 그렇죠. 예, 기억해 보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준비가 돼 있는데, 여기서 마무리할게요. MTN 차영주 전문위원과 함께 했습니다. 내실 있는 분. 예,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